구독, 좋아요는 사랑과 감동입니다. 제목, 뉴욕의 기묘한 우산 가게. 뉴욕 맨해튼의 뒷골목에는 오래된 우산 가게가 하나 있었다. 가게의 이름은 리베라 우산점.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같은 자리에 서 있었고 한 번도 이사한 적이 없었다. 유리문 위에는 빛바랜 금색 글씨가 새겨져 있었고 창문 너머로는 손잡이가 멋들어진 우산들이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 가게에는 특이한 소문이 돌았다. 이곳에서 우산을 사면 손님에게 특별한 일이 생긴다는 것이었다. 어느 흐린 오후, 뉴욕의 비는 여느 때처럼 쏟아졌다. 길거리는 회색빛으로 젖었고 사람들은 비를 피해 빠르게 걸음을 옮겼다. 그때 젖은 트렌치코트를 입은 한 남자가 우산 가게로 들어섰다. 그는 키가 크고 말쑥했으며 깊은 눈동자를 가진 사람이었다. 이곳에서 우산을 사면 행운이 따른다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카운터 뒤에 있던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 가게의 주인이었다. 주름진 얼굴에는 오랜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고 흰 수염이 그의 온화한 인상을 더욱 부드럽게 만들었다. 행운이 따를 수도 있고 뜻밖의 일이 벌어질 수도 있지요. 뜻밖의 일이라? 남자는 미심쩍은 듯 고개를 갸웃했다. 하지만 비를 피해야 했기에 깊게 고민하지 않고 가장 눈에 띄는 검은 우산을 골랐다. 할아버지는 그 우산을 조심스레 싸주며 덧붙였다. 이 우산은 특별한 날에만 펼치세요. 남자는 웃으며 가게를 나섰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특별한 날이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되었다. 그가 우산을 들고 집으로 가는 길, 골목 모퉁이에서 한 노숙자가 비를 피하고 있었다. 남자는 순간 고민했다. 그리고 우산을 건넸다. 이거 쓰세요. 전 괜찮습니다. 노숙자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이내 감사를 표하며 우산을 받았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다음 날 아침 뉴욕의 대표적인 신문 한 면에는 대문짝만 한 제목이 실렸다. 실종된 억만장자, 노숙자로 변장해 있던 사실 드러나. 그 기사 속 사진 속에는 어젯밤 남자가 우산을 건넸던 노숙자가 있었다. 놀랍게도 그는 실종된 지 3년이 넘은 억만장자 엘버트 윈슬로였다. 가족과 재산을 모두 잃고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던 그를 남자의 작은 친절이 다시 세상으로 이끌어낸 것이었다. 이후 남자는 유명해졌다. 뉴욕의 행운을 부르는 사나이라는 별명까지 붙었다. 하지만 정작 그는 그 우산이 정말 특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우연이었는지 알 수 없었다. 며칠 후 남자는 다시 우산 가게를 찾았다. 할아버지, 도대체 이 우산에는 무슨 비밀이 있는 거죠? 그러나 할아버지는 미소만 지으며 대답했다. 비밀은 없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작은 우산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지요. 그렇게 말한 후 그는 카운터 아래에서 또 다른 우산을 꺼내 보였다. 이번엔 파란색 우산을 골라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 순간
남자는 깨달았다. 이곳의 우산은 단순한 비를 막아주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리고 그날 이후 맨해튼의 작은 우산 가게에는 더욱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혹시 당신도 뉴욕에 가게 된다면 리베라 우산점에 들러보는 건 어떨까요? 당신의 인생을 바꿀 우산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목 파리의 잃어버린 그림. 파리, 몽마르트르 언덕에는 작은 골동품 가게가 하나 있었다. 가게의 이름은 라프티트 미라클, 작은 기적이라는 뜻이었다. 이곳에는 온갖 낡은 물건들이 가득했다. 빛바랜 편지, 오래된 시계, 낡은 바이올린, 그리고 정체불명의 그림들까지. 그 중에서도 한쪽 구석에 놓인 작은 유화 한 점은 50년 동안 단 한 번도 팔리지 않고 먼지만 쌓여가고 있었다. 가게 주인인 장할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했다. 이 그림을 사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야. 하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 그림 속 풍경은 특별할 것 없는 오래된 다락방, 퇴색된 색감과 평범한 구도가 전혀 매력적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젊은 남자가 가게에 들어섰다. 그는 헝클어진 머리에 낡은 셔츠를 입고 있었다. 이름은 루카. 가난한 예술가였고 그의 꿈은 루브르 박물관에 자신의 그림을 전시하는 것이었다. 싸고 괜찮은 그림 하나만 추천해 주세요. 루카는 주머니를 털어 가장 저렴한 작품을 찾고 있었다. 장 할아버지는 망설임 없이 구석에 놓인 그 그림을 가리켰다. 이 그림은 어때? 루카는 그림을 들여다보았다. 오래된 다락방, 그곳엔 창문을 통해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다. 그리고 창가에는 붉은 장미 한 송이가 놓여 있었다.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드네요. 할아버지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이 그림을 사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루카는 그림을 샀다. 겨우 빵 한 덩어리 값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는 어쩐지 이 그림이 자신의 삶을 바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날 밤 루카는 작업실로 돌아와 그림을 벽에 걸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자 그림 속 다락방의 창가에 놓인 장미가 서서히 빛나기 시작한 것이다. 뭐지? 루카는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런데 캔버스 한쪽이 미세하게 들려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림 뒷면을 뜯어보았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작은 편지 한 장이 나오자 그는 숨을 삼켰다. 편지에는 프랑스어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이 그림을 발견한 사람에게 나는 한때 이곳에서 그림을 그렸고 나의 소중한 작품을 숨겨두었네. 만약 네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의 그림을 찾아줄 수 있겠나? 힌트는 몽마르트르의 다락방, 붉은 장미라네. 루카는 가슴이 뛰었다. 이건 혹시 유명한 화가의 미발견 작품일지도 몰라.
그는 바로 편지에 적힌 힌트를 따라 몽마르트르의 오래된 다락방을 찾기 시작했다. 며칠 후 그는 파리의 골목을 누비며 그림 속 다락방과 똑같이 생긴 장소를 찾아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래된 나무 바닥을 조심스럽게 뜯어보았다. 그 순간 그는 숨을 멈췄다. 먼지에 덮인 캔버스들이 무더기로 쌓여 있었고 그중 하나를 살짝 닦아보니 놀랍게도 그것은 19세기 프랑스의 천재 화가 샤를 브네의 미발견 걸작이었다. 이 작품이 세상에 알려지자 미술계는 발칵 뒤집혔다. 루카는 단숨에 유명해졌고 그의 이름은 전 세계에 퍼졌다. 그리고 몇 달 후 그는 루브르 박물관에 초대받았다. 하지만 그곳에 걸린 그림은 샤를 브네의 작품이 아니라 바로 루카 자신의 그림이었다. 꿈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다. 어느 날 루카는 다시 라프티트 미라클 가게를 찾아갔다. 하지만 장 할아버지는 보이지 않았다. 대신 가게 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 할 일을 끝냈으니 이제 떠납니다. 새로운 주인을 기다릴 그림들이 많으니 당신도 기적을 믿어보길. 그날 이후 루카는 자신이 처음 그 그림을 샀던 자리에서 또 다른 낡은 그림을 발견했다. 그는 조용히 웃으며 그 그림을 집어들었다. 이번엔 어떤 기적이 펼쳐질까? 그렇게 파리의 작은 골동품 가게에서는 오늘도 새로운 기적이 시작되고 있었다. 제목 도쿄의 마법 자동 판매기. 도쿄의 신주쿠 뒷골목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었다. 그 자판기에서 음료를 뽑으면 당신의 운명이 바뀐다. 도쿄에는 자동 판매기가 많았다. 거리 곳곳에서 커피, 탄산음료, 심지어 라면까지 뽑아 먹을 수 있는 자판기가 흔했다. 하지만 이 소문의 주인공인 자판기는 조금 달랐다. 새벽 2시 특정한 골목길에 가야만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자판기에서 나오는 음료는 지금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된다고 했다. 하지만 그 자판기를 본 사람은 거의 없었다. 누군가는 괴담일 뿐이라고 했고 또 누군가는 한 번 봤지만 너무 무서워서 그냥 지나쳤다고도 했다. 그런데 그날 밤 한 청년이 우연히 그 자판기를 발견하게 된다. 류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도쿄에서 5년째 살고 있었지만 늘 무료한 일상 속에서 특별한 일이 없었다. 그날도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길이었다. 시계를 보니 정확히 새벽 2시. 그때였다. 그는 낡은 골목길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자동 판매기를 발견했다. 이런 곳에 자판기가 있었던가? 자판기는 오래된 듯 보였지만 버튼과 화면은 새 것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그리고 화면에는 이상한 문구가 떠 있었다.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음료를 제공합니다. 류지는 잠시 망설였지만 호기심이 동했다. 주머니를 뒤져 동전을 넣었다. 툭! 음료캔이 나왔다. 하지만 라벨을 보자 그는 순간 소름이 돋았다. 인생 재시작 소다. 이게 뭐야? 그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캔을 들여다봤다.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음료였다. 브랜드도 없고 그냥
새하얀 캔의 검은 글씨로 인생 재시작 소다라고 적혀 있었다. 류진은 망설였지만 결국 캔을 따서 한 모금 마셨다. 그 순간 그의 몸이 붕 떠오르는 것 같았다. 눈을 떴을 때 류진은 깜짝 놀랐다. 주변은 낯익으면서도 낯선 곳이었다. 익숙한 방, 익숙한 포스터들. 그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거울을 보았다. 이게 말도 안 돼. 거울 속에는 10년 전 대학생 시절에 자신이 서 있었다. 그는 다시 20살이 되어 있었다. 류진은 처음엔 믿을 수 없었지만 곧 깨달았다. 자신이 다시 기회를 얻은 것이다. 이번에는 취업을 위해 하고 싶던 것을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대학 시절 그는 만화가가 되고 싶었지만 결국 현실을 받아들이고 안정적인 직장을 선택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그는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인터넷에 자신의 작품을 올렸다. 몇 년 후 그는 결국 유명한 웹툰 작가가 되었다. 10년이 지나 류진은 도쿄의 인기 웹툰 작가가 되어 있었다. 어느 날 그는 문득 생각했다. 그 자판기는 아직도 있을까? 그는 새벽 2시 신주쿠의 골목길로 갔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때 바닥에 놓인 작은 메모 한 장이 눈에 띄었다. 필요할 때 다시 찾아오세요. 자판기. 류진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 자판기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기회를 주는 마법 같은 존재였다. 아마도 지금도 도쿄 어딘가에서 새벽 2시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